네, 2022년 5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실밥끈을 다시 조이고 심기일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외신 기자가 여성 장관이 왜 적냐라고 했더니 금방 여성 장관들을 임명하는 걸 보면서 이 양반이 뭔가 즉흥적으로 하네.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뭔가 나사가 풀린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염려가 듭니다. 최근 안보 인사를 만났고 안보 관련 인사를 했고 또 우리 안보 문제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죠. 6번 실험하는 동안에 아무도 북한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북한은 웬만큼 까불어서는 얻어터지는 일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은 웬만큼 까불어도 안 얻어터진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윤석열은 어떨까? 선제타격 거론했었죠. 선제타격 거론했던 윤석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 저희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대변하는 이는 이정섭 신국방부 장관입니다. 오늘 27일 육해공군 참모총장 이취임식 있었습니다. 그는 이 행사에 참가해서 훈시문을 낭독했는데 그 내용이 좀 시시합니다. 제가 이정훈이 보기에는 시시합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별거 없습니다. 평이합니다. 다 언제나 똑같은 소리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 한다 그랬고 또 그 전에는 북한이 화성 17형과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 쏘기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훈시한 데서 눈에 띄는 거는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거는 이건 무슨 국방부 장관이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건 모든 장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 직접적인 도발을 한다는 거는 최전방 북방 한계선의 수색대 근무하는 GP에 가면 직접적인 도발은 우리 GP나 GOP로 총알이 날라온 겁니다. 우리 병사가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전수치이고 모두 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라. 기자는 취재 열심히 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 뭐하러 임명했어? 그냥 전임 서욱 장관 그대로 써도 되지. 근데 이 소리를 말해요. 해군 참모총장 취임식에 가서도 NLL 등 도서지역에서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공군 총장 이 취임식에서는 대한민국 영공을 수여해야 된다. 하나만 한 소리잖아요. 그래도 이정섭 장관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시시합니다. 또 기껏 한다는 얘기가 안전하고 투명하며 민군이 상생하는 부대 운영과 미래 세대에 부합하는 군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군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야, 윤석열의 군대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국방부 장관 너무 착한 사람 뽑은 거 아니야? 또 오늘 윤 대통령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환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을 우려하며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답니다. 대통령도 이 정도밖에 말 못합니까? 물론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는 없죠. 그 철저한 대비라는 게 뭘 하라는 겁니까? 핵실험하면은 가서 북한을 박살내라는 거예요. 북한이 핵실험한 시간이 언제라는 걸 정확히 간파하고 진도가 얼마라는 보고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참나. 이런 거 하려고 정보기관 만들었나? 그리고 나서 이제 윤 대통령은 이번에 육군 대장 인사가 있었죠. 한미연합사령관만 대장 계급을 단 상태에서 합참의장이 되고 나머지 6명의 대장, 육해공군 총장, 지작사령관, 이작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맡았습니다. 이 6명의 대장한테 그분들이 이제 장군이 장성이나 되면 이렇게 삼장검을 받는데 거기 수치를 달아주면서 윤 대통령이 환담을 했는데 뭐 별 얘기가 시시한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한 다음에 제2청건 수준의 혁신으로 AI에 기반한 과학기술군을 만들도록 뭐 국방혁신 4.0을 해라 뭐 어쩌고. 아유, 좀 시시합니다. 오직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 김 국정원장이 국회 청문회 할 때,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회 청문회 할 때 우리 국정원을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개혁하겠다라고 한 부분인데 모사드가 뭔지는 알고 말씀하셨겠죠. 모사드는 필요하면 목을 따러 가는 기관이고요. 필요하면 폭발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라면은 육해공군 총장기 취임식에서 이스라엘군처럼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말 못하나요? 좀 상당히 시시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신임 대장 진급자들하고 만날 때 이 정도 말밖에 못하나요? 더군다나 이분은 대통령 선거 때 선제 타격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재명 씨는 안 된다고 완전히 엉뚱한 소리 했던 사람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이 이끌었던 문주주의 시절을 겪으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는 공동으로 지난 4월 28일 육군 특전사 소속 13특수임무여단, 특임단이라고 하죠. 소속 ADA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13특수임무여단, 특임여단은 뭔가 하면요. 1977년에 창설된 제13공수 특전여단입니다. 13공수라고 부르죠. 충북 증평에 본부가 있죠. 이 부대를 창설 30년이 된 2017년에 13공수를 13특수임무여단으로 개편했습니다. 왜 개편했느냐?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막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무너진 바로 그 시절 북한이 RD-250 엔진을 토대로 백두산 발동기 만들어서 화성 12, 화성 15, ICBM에 한참 쏘고 할 때입니다. 아주 위협이 대단할 때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하는 부대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1, 3, 5, 7, 9, 11, 13공수 중에서 마지막 공수부대인 13공수를 특수임무여단으로 개편했습니다. 요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 강경한 분위기를 반영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을 쓰게 되면 삼축 체계, 삼축 작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킬체인, KAMD, KMPR 하는데 KMPR 중에 하나가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 요인을 제거하는 참수작전 그 부대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여기 이 13여단에는 4개의 특수임무대대가 있는데 그 중에 1개 대대를 특수작전 항공단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이 특수작전을 하려면 이 헬기는요, 야간 침투 장비가 없습니다. 헬기는 밤에 안 뜹니다. 그리고 흐린 날에도 안 뜹니다. 헬기는요, 여러 번 타봤는데, 낮에 이렇게 땅을 보면서 이렇게 비행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가면서 가까이 가면 아는 곳이니까 내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밤에 침투해야 됩니다. 특수작전 하려면. 그러면 야간 침투가 가능한 장비를 달아야 돼요. 이렇게 조종사도 고글을 야간 나이트 비전을 끼고. 근데 그걸 끼면은 잘 보이느냐? 글쎄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좁은 망원경 같은 쌍용 같은 걸로 보이는 게 흑백으로 보이는 겁니다. 대낮처럼은 안 보이고 시야가 좁죠. 그래서 장비만 보고 가야 되니까 아주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장비를 탑재하는 헬기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걸 도입하지도 않고 먼저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 원래 할 예정인데 서둘러 만들었죠. 그리고 이 부대는 2007년인가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에서 미 6 해군의 우리 UDT 같은 네이비 실 부대가 그 중에서도 UDT 네이비 실 중에서 가장 특수전 부대인 데브그루가 가서 저격해버리죠. 그때 이 데브그루도 나이트 비전이 달린 야시 장비를 달린 CH-47 같은 헬기를 타고 가서 작전했습니다. 그 부대와 같이 훈련하면서 노하우를 배우겠다 그랬는데 이건 말뿐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대는 13특수 임무 여단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이 부대는 여단, 대대, 중대가 지역대입니다. 그 다음에 팀입니다. 팀은 이제 뭐라 그럴까 소대로 보시면 되는데 지역대 팀은 한 1개 육군의 1개 분대 규모고 사람 수는 지역대는 소대 규모인데 사실은 이게 중대죠. 지역대가. 이 대위가 이제 지역대장을 하는데 이 지역대 작전 계획을 북한 해커한테 전달했다는 겁니다. 특수임무단 임무여단의 대위가 이래도 되나요? 그리고 한국군 합동지휘통신체계 KGIS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 군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막 통신할 수 있는 비번이 있고 해야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화면도 찍어서 보내고 그런 걸 북한에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게 뭐 무슨 화폐라노라 이거 비트코인 같은 거 받은 모양인데 4,800만 원이 어친가. 그리고 보리스라고 암호명을 쓰는 북한 정찰총국이야 110호 연구소 소속원한테 이걸 보낸 걸로 보입니다. 110호 연구소는 2009년 7월 청와대 국회 등을 상대로 디도스 공격을 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하고 잘 지내서 살살 달래갖고 어떻게 해보자. 당연히 이 정책 실패했죠. 그러한 문주주의 하는 와중에 김정은 목을 따러 가는 부대의 지역대장이 정보 유출을 했다는 겁니다. 또 지금 문제점이 제가 몇 차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도하언론에서 보도했죠. 대통령은요. 대통령 측근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합니다. 사복 입은 경호원들이 쫙 둘러싸고 합니다. 대통령이 일을 보는 건물 주변 경호는 경찰의 101 경비단이 합니다. 경찰에서 뽑히고 뽑힌 경호 요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외곽은 수방사가 하죠. 수방사 밑에 뭐 경비여단하고 33 경비단, 뭐 헌병대 이런 부대들이 쭉 합니다. 이 101 경비단에 소속하는 순경이 차고 다니는 권총에 장전해야 되는 총알 6발을 분실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총알을 못 찾고 있어요. 용산으로 이 대통령실이 옮겨가고 난 다음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경이 잊어먹은 걸로 추정되는 날 다녔던 모든 것을 수색 다 했습니다. 육군회관 화장실에도 갔다가 화장실 정화조까지 다 뒤졌는데도 안 나옵니다. 근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만약에 이 총알을 누군가가 주워서 또 이 총알을 넣을 수 있는 권총은 101 여단원 경비단은 다 갖고 있을 테니까 다른 총을 빼갖고 어떻게 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군기가 빠졌다, 한국 경찰이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군기가 셀 때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만 이게 연속해서 일어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군기가 무너져 있고 우리 그런데 대통령은 신임 대장들 만나가지고 창군 뭐 과학군 이야기하고 있고 아니 유세할 때는 선제 타격 얘기했던 분인데 좀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죽 씨라고 제가 아는 분입니다. 군무원으로 오래 군대 생활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뉴 데일리에 이죽 칼럼을 씁니다. 이번에 참 재밌는 글을 썼어요.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우리 한미연합군 부대가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 훈련하고 엘리펀트 워크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가 이런 영화 대목을 하나 옮깁니다. 뭐? 복수를 한다고? 지랄들 하고 그래. 지랄들 하네. 복수 같은 것은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되지. 도끼로 맞박을 찍든 식칼로 배돼지를 쑤시든 고깃값을 번다. 뭐 이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나가야지. 이게 뭔가 하면은 영화 타짜에서 나오는 대목이랍니다. 그 달건이 왕초, 달건이는 건달이죠. 건달의 왕초인 곽철영이가 이 영화의 주인공 고니한테 당해서 사망한 모양입니다. 그 장지에 갔던 희대의 도박꾼 아기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본주의적 개념으로 나가야지. 뭐냐? 자본주의적 개념 뭐냐? 자본주의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거잖아요. 가장 싼 행동으로 가장 큰 효과를 올리는 거잖아요.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하고 핵실험 앞으로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본주의적으로 대응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신임 대장들하고 국정원장 임명하고 나서 한 얘기 보게 되면 이게 이런 이런 말밖에 못 하나요? 그리고 신임 국방부 장관이 국회공군 참모총장 이침식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이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비용을 효과를 노리자는 겁니까? 군에서도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라는 건 굉장히 강조됩니다. 위관장교, 영관장교 때는 그렇게 강조하다가 자기가 최고 책임자가 돼서는 부담스러워 슬쩍 내려놓는 이런 비겁한 군인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드글드글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사회주의가 뭐냐? 사회주의가 평등 다 나눠주자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거 뺏어갖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 비용을 들여서 최소 효과를 내는 건데, 아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인데 왜 공산주의 국가처럼 사회주의 독재 방식으로 대응하느냐, 이렇게 이죽씨가 딱 일가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번에 북한이 세 발의 미사일 쐈을 때 윤석열 정부의 대응 보게 되면 NSC 소집, 한미 외교 국방장관 전화통화, 강력 구탄,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엘리펀트 워크, 연합훈련 강화 등등. 아이고 씨. 그럼 문재인 시절과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뭐 한미 공조가 조금 더 강조됐다, 그 정도밖에 뭐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김정은이가 눈 하나 깜짝하겠냐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 아주 강하게 얘기해서 어떤가, 야 시대의 대통령이 나왔구나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떠봤는데 이 정도밖에 대응 못해? 그럼 뭐예요? 그리고 북한은요 알고 있습니다. 벌써 6번 핵실험했는데 노무현 이후 문재인까지 그 중간에는 보수 정권 2개가 있었죠. 아무도 어쩌지 못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저러면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북한도 웬만큼 까불어서는 절대로 얻어터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북한이 쐈다고 우리도 미사일 쏠 바에는 쏘지 말고 진짜 북한 때릴 때 진짜로 쏘지. 괜히 아까운 미사일 바다에 쳐넣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민주주의 시절 그 방식 따라가지 말자. 그런 쇼 하지 말자. 그리고 전략자산 운운도 웃기는 거고 다 의미가 없고, 차라리 윤 대통령이나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전방에 있는 인민군들도 깜짝 놀라고. 두 번째, 지금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 한다면서 북한에 뿌리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폐지하겠다는 노력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북한이 뭐라도 좀 확실히 다르구나 할까, 이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김정은이요 이미 슈퍼포커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치킨 게임 들어갑니다. 겁쟁이 게임. 딱 그래, 나 미사일 3방 쐈어, 너 대통령 새로 됐지, 한번 해보자. 딱 들어갔을 때 윤 대통령이 선제 타격 운운해놓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니까 문재인과 같은 이야기하면 너도 겁쟁이구나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그럼 이제 호구되는 거죠. 네? 한국군은 가만히 보니까 13 특수임무여단 대위가 정보를 넘겨주고 경호 담당하는 순경이 총알을 잊어먹고 군기도 없죠. 중요한 거는요 승리입니다. 전단을 뿌리던 대북방송을 재개해서 북한을 당황시키고 뭐 하게 해야죠.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북한이 움직이고 뭐 하지. 그냥 뭐 전략자산 전개하고 뭐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뭘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죽씨가 정말 이죽합니다. 전쟁은 목청으로 하는 게 아니다. 힘과 기술과 머리로 한다. 더군다나 주둥이는 결코 믿을 만한 억제력이 아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자 진검승부로 들어가라 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진검승부는 칼을 맞는 순간 본인이 죽습니다. 파멸입니다. 민주주의를 외면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문재인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안 좋은 조짐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리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북한에 대응하라는 겁니다. 뭐 북한을 미사일 발사 지역에 대해서 한국군 미사일을 쏘지 못하겠다면 대북 방송이라도 재개하고 삐라 금지법이라도 개정하는 노력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내놓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진검승부 밀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민주주의 운동가가 아닙니다. 네, 제 이정훈의 주장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